안녕하세요. 리딩에드 북트레일러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워 디렉터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업무 중 혹은 일상생활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고급 기능이나 함수를 몰라도 문서를 작성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실 겁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급 기능이나 편집 기법을 알지 못해도 간결하고 간단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꼭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만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집 기법을 설명하기 전에 파워 디렉터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 디렉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화면 비율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화면 비율은 16:9, 1:1, 9:16, 4:3, 그리고 360도 영상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화면 비율이 있는데요. 요즘 TV나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의 디스플레이가 16:9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면 비율은 항상 16:9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편집 방법에 따라 전체 모드, 스토리보드 모드, 슬라이드쇼 작성자, 자동 모드가 있는데요. 편집 방법은 항상 전체 모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비율과 전체 모드를 선택하면 파워 디렉터가 실행됩니다.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기간이 표시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파워 디렉터 최신 버전부터는 무료 체험 기간이 만료되어도 일부 고급 기능은 제한되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 디렉터가 실행되고 항상 편집 모드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파워 디렉터를 실행할 때 설정창에서 화면 비율을 16:9로 설정했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촬영한 사진이나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영상의 화면 비율이 4:3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영상에 사용하는 재료에 맞는 화면 비율을 설정해줘야 화면의 위아래나 양옆에 검은색 바탕이 나타나지 않고 영상을 보다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화면 비율을 16:9로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에서 화면 비율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고 파워 디렉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워 디렉터 화면 위에 있는 메뉴표 시줄에 보시면 톱니 모양이 있는데요. 톱니 모양 왼쪽에 설정창에서 설정한 16:9 화면 비율이 표시됩니다. 이때 16:9 화면 비율 표시 문자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다시 설정하지 않아도 화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디렉터의 작업 모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에는 캡처 모드, 편집 모드, 제작 모드, 그리고 디스크 만들기 모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캡처, 편집, 제작, 디스크 만들기 이렇게 4개의 작업 모드가 있습니다. 우선 캡처 모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작업 메뉴 중 캡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어떤 영상이 나오고 있나요?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컴퓨터에 캠이 달려 있으면 아마도 현재 선생님들의 모습이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캡처 메뉴 밑에 캠
마이크, 디스크 캠코더, TV 모양의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요. 내 컴퓨터에 캠이나 캠코더, TV 수신카드 같은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장치들에서 촬영되거나 보여지는 영상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밑에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내 컴퓨터에 TV 수신카드가 꽂혀 있을 경우 TV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 TV의 영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을까요? 이민호 주연의 더킹 드라마가 나오는 상태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드라마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마치 예전의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캡처 모드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의 영상을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편집 모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작 모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모드는 편집 모드에서 모든 편집 작업을 마치고 완성한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작 모드는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제작 모드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모드는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화면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시간이 표시된 선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시간선을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타임라인 밑에 여러 가지 트랙들이 있습니다. 현재 편집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랙들이 비워져 있는데요. 각각의 트랙에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클립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 모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트랙에 클립이 삽입되면 제작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풍선 사진을 선택한 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번 비디오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이처럼 트랙에 클립들이 삽입되면 제작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제작 모드로 이동해서 편집한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파일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처음 제작 모드를 클릭하면 동영상 파일 형식은 화면과 같이 AVI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VI 형식의 경우 파일 용량이 크고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파일 형식은 윈도우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윈도우 미디어는 용량이 작으면서 영상의 해상도, 화질이 선명합니다. 다음으로 프로필 유형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의 해상도, 화질을 선택합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보면 영상의 해상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K, 4K, 풀 HD처럼 매우 선명한 해상도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1280 곱하기 720을 선택해도 선명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1280 곱하기 720은 HD 해상도입니다. 그런데 1280 곱하기 720 해상도가 24p와 30p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4p와 30p는 동영상으로 제작할 때 초당 프레임 수를 어떻게 설정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 전 알아두기에서 타임코드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일반적인 영상 1초는 30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80 곱하기 720 30p를 선택합니다. 이로써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의 파일 형식과 해상도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이름과 출력 위치를 설정해줘야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다 보면
어디로 다운받았는지 찾기가 힘들거나 어렵게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파워 디렉터에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위치를 설정할 경우 완성된 동영상의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기 폴더 오른쪽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창이 생성되고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장 위치는 어디가 가장 찾기 쉬울까요? 바탕화면을 선택하면 저장한 영상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프로듀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파일 형식은 앞서 동영상 파일 형식을 윈도우 미디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WMV 형식으로 제작되는데요. WMV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의 약자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 위치와 이름이 설정한 대로 저장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동영상 파일로 제작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동영상이 제작되는 동안 남은 시간을 알 수 있고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시간은 보통 편집한 영상의 길이와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무료 체험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광고창이 나타납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서 광고창을 닫아줍니다. 앞서 내보내기 폴더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하면 최종 완성된 동영상이 저장된 폴더가 열리고 저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완성된 동영상 파일이 있을 텐데요. 완성된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료 체험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우측 하단에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라는 워터마크가 생성됩니다. 제작 모드는 모든 편집 작업을 마치고 완성한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해주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디스크 만들기 모드인데요. 디스크 만들기 모드는 제작한 영상을 DVD처럼 메뉴를 생성하고 영상의 챕터를 나눠서 재생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CD 혹은 DVD로 제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북트레일러 영상의 길이는 1에서 2분 내외이고 길어도 최대 3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메뉴를 생성하거나 챕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북트레일러를 제작할 때 디스크 만들기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워 디렉터의 4가지 작업 모드를 살펴봤는데요. 편집 모드와 제작 모드만 활용해서 북트레일러나 영상을 편집하도록 합니다. 캡처 모드와 디스크 만들기 모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편집 모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편집 모드는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작업 모드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편집 모드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라이브러리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방에 모아놓듯이 만들고자 하는 동영상의 재료들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 영상을 편집할 때 폴더에 있는 재료들을 불러와서 모아놓는 곳입니다. 두 번째, 미리 보기 영역은 영역에 있는 각각의 영상 재료들을 재생하거나 타임라인 영역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 문자, 음악 등을 배열한 후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전에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 타임라인 영역은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실질적인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타임라인 영역은
각각의 트랙들과 타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타임라인과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타임라인에 맞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 영상, 문자, 음악, 효과 등을 삽입할 수 있는 각각의 트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육상 경기장의 트랙처럼 라인으로 각각의 트랙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트랙들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호가 써 있는 1번 트랙이 보이실 텐데요. 1번 트랙과 2번 트랙처럼 앞에 번호가 붙어 있는 트랙들은 다른 트랙들과는 달리 두 개의 트랙이 묶여져 있습니다. 필름 모양의 트랙을 비디오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비디오 트랙에는 사진, 영상, 문자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밑에 확성기 모양은 오디오 트랙으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 혹은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 등 음악 파일 형식으로 된 파일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룸 영역에 있는 풍선 사진 클립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1번 트랙에 삽입합니다. 풍선 사진이 1번 트랙에 삽입되었는데요. 1번 트랙의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 중 어느 부분에 블록이 잡혔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풍선 사진은 비디오 트랙에만 블록이 잡히고 오디오 트랙은 비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은 눈으로는 보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 트랙에만 영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룸 영역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영상 클립을 선택해서 드래그하여 1번 트랙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풍선 사진과는 다르게 스케이트보드 영상 클립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 모두 영역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룸 영역에 있는 음악 클립을 선택해서 1번 트랙에 넣으면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 중 어느 부분에 영역이 잡힐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악 클립을 1번 트랙에 삽입할 경우 오디오 트랙 부분에 영역이 잡힙니다. 이처럼 파워 디렉터는 트랙에 어떤 형식의 클립을 넣었는지에 따라 한눈에 파악이 되는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이 트랙들은 기본적으로 1번 트랙과 2번 트랙만 나타나지만 최대 100개의 트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는 트랙을 100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화면 분할을 표현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트랙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는 효과 트랙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트랙입니다. T 트랙은 타이틀 트랙으로 문자를 넣을 때 사용하는 트랙입니다. 마이크 모양의 트랙은 음성 트랙으로 영상 편집 작업을 마치고 영상에 맞춰 더빙한 내레이션을 삽입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하지만 직접 녹음한 내레이션 파일뿐만 아니라 배경음악, 효과음 등 음악 파일 형식은 모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표 모양의 트랙은 음악 트랙으로 배경음악과 효과음뿐만 아니라 내레이션 등 음악 파일 형식은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랙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 음악 파일을 넣을 수 있는 트랙은 모두 몇 개일까요? 1번 트랙에 오디오 트랙, 2번 트랙에 오디오 트랙, 음성 트랙, 그리고 음악 트랙. 총 4군데의 트랙에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트랙을 추가하면 추가한 만큼 음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트랙에 각각의 다른 음악을 넣고 재생하면
오디오는 어떻게 재생될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배우의 음성, 배경음악, 효과음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처럼 오디오는 편집, 작업 시 삽입한 모든 음악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타임라인 영역은 실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임라인 영역은 각각의 트랙들과 타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단추 표시줄은 영상에 사용되는 재료, 사진, 영상, 문자, 음악, 효과, 클립 등을 보다 세밀하게 편집할 때 사용하는 영역이며 파일의 속성에 따라 기능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번 트랙에 삽입되어 있는 풍선 사진을 선택하면 기능 단추 표시줄을 사진을 보다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휴지통 모양의 삭제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스케이트보드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 풍선 사진을 선택했을 때와는 다르게 영상을 보다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지 않고 휴지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악 클립을 선택하면 사진이나 영상과는 다르게 음악을 보다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기능 단추 표시줄은 사진, 영상, 문자, 음악, 효과 등 클립의 속성에 따라 이를 세밀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편집 모드의 4개 영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각 영역들의 이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영역일까요? 네, 영역입니다. 여기는 무슨 영역일까요? 미리 보기 영역입니다. 여기는 무슨 영역일까요? 타임라인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무슨 영역일까요? 기능 단추 표시줄입니다. 이처럼 편집 모드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과 영역 사이에 보시면 점이 5개 있는 영역의 경계선이 보이실 텐데요. 영역의 경계선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마우스가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드래그하면서 각각의 영역들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